시니어들의 금융 라이프를 디자인해 드립니다. 시니어 금융발전소. 한 달에 한 번 알아두면 행복해지는 금융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갑헌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는 3월 달부터 이제 강의가 많아가지고 강의 준비도 하고. 지금 엄청 바쁘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겨울철에 조용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뭐 운동도 하면서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중요하죠.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실수록. 네.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 공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어요? 예, 지금 뭐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우리 그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예, 건강관리와 의료기관의 발달으로 지금 가히 100세 시대라 하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 혹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1000... 네, 얼추 맞추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작년 기준으로 네. 65세 이상 인구가 973만 명이랍니다. 네. 그래서 그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의 20% 1000만 명이 되면은 초고령화 사회라 그러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아마도 2025년이나 2026년대 초고령화 사회가 도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기성세대가 자녀 교육비, 주택자금, 뭐 그다음에 그 주택구입 쪽으로 돈을 많이 써버려 가지고 네. 노후 보장이 잘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한국인의 은퇴설계 그 노후의 적정 생활비로는 서울에 살려면은 평균적으로 가구당 한 300~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지방에 살면은 월 200~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퇴직 후 자금 관리는 안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 후에 우리가 한번 그 투자에 실패했다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원금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자금 운영을 하면 좋고, 만약에 이제 퇴직 후에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뭐 좋겠지만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네. 노동소득에 대한 그 소득 금액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복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네. 조급증을 버리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성급한 마음에 검증되지 않는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투자를 한다든지 사기꾼의 유혹에 당하든지 보이스피싱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이제 성급한 그 무리한 투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대박 스토리에 또 현혹될 필요도 없고요. 네. 예,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 돈을 버는 게 중요할까요? 돈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사실 그만큼 네.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은퇴 후에 퇴직 후에 한번 실패하면은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우니까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할 때 노후에는 아주 안전하고 또 신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후 재무 설계 진짜 전문가가 알려주는 꿀팁입니다. 이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 두 번째 팁은 뭘까요? 예. 두 번째는 그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현금 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 특히 노후에는 의료비가 아주 급증한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예, 노후에는 밥값보다가 약값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물론 네. 뭐 건강 관리를 잘하면은 의료비를 아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약값이나 병원비를 대비해서는 현금 확보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 특히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노후에 그 가계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 비중이 너무너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그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은 평균적으로 64%가 정도 된답니다. 네, 높죠. 네. 미국은 한 28%, 일본은 한 37%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가계 자산의 한 80%가 네. 부동산에 치우쳐져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치우쳐져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내야 되고 종부세 내야 되고 또 부동산 가격 하락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은퇴 세대의 노후를 짓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노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은 그 급전이 필요할 때 빚을 내야 되고 네. 또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비유증을 줄이는 것이 좋고 집을 다운사이징 하시더라도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조금 늘리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사실 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죠 노후를 위해서 투자 기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사실은 노후에는 조금 더 우량주에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배당주에 관심을 많이 주면 좋고 네. 우리나라 지수에 투자한다면 배당주나 인컴주, 해외 주식 투자한다면은 S&P 500이나 유로 지수 같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 번에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가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인컴형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그 예비 자금이죠. 현금이 꼭 필요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가펀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팁으로 퇴직 후 자금 관리는 안전하게 운영하라. 두 번째 팁으로 나이 들수록 현금 자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조언해 주셨는데요. 노후 재무 설계를 위한 팁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세 번째는 퇴직 후에 3,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찾아 경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삼식이나 네. 젖은 낙엽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삼식에는 그 하루 3번 밥 꼬박꼬박 다 얻어먹는 사람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젖은 낙엽족, 예, 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 퇴직한 예. 분들? 아, 뭐 비슷한데요. 네. 삼식이라 하면은 이제 그 퇴직한 후에 집에서 하루 3끼 꼬박꼬박 집에서 밥만 먹고 집에 있는 사람을 삼식이라 하고요. 네. 젖은 낙엽죽이라 하면은 하루 종일 물 먹인 낙엽쪽으로 방바닥에 엎드려서 꼼짝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네, 퇴직한 후에 네. 집에서 삼식이를 하든지 젖은 낙엽죽은 곤란하겠죠. 네. 일본에서 퇴직자들 부인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남성이 어떤 남성들인지 아세요? 저녁 먹고 들어오는 사람. 맞습니다. 예.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자도 아니고요. 네. 가정적인 남자도 아니고요. 돈을 잘 벌어주는 남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퇴직한 후에 집에만 있지 말고 경제활동 등 외부 활동을 하라는 얘기죠. 네. 왕년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그런 마음은 버리고 내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또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일은 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서 건강을 얻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얻고 또 경제적인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4층 연금 제도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4층 연금 제도요. 예. 우리가 그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3층 연금 제도입니다. 네. 3층 연금은 기본적으로 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그 퇴직연금, 퇴직금이죠. 그 밖에 개인적으로 연금을 넣는 개인연금, 3층 구조로 노후보장 체계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부족 자금이 생기면은 노후에 주택연금 제도나 농지연금 제도를 대체하면은 4층 연금 제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젊은 시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힘든 노후를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게 낫고요. 현금 예. 자산과 연금을 잘 비축해 두라는 말씀이셨는데 무엇보다 경제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사회 활동을 하는 게 자존감도 높이고 예. 또 보람을 느끼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우리 직장인이 이제 평균적으로 55세 퇴직을 한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수령기까지는 상당한 공백기가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그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고 네.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에 수령을 하고 69년생 이후에는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퇴직하고 국민연금 수령 기간까지는 상당한 소득 공백기가 있죠. 이것을 네. 우리가 크레바스 기간이라고도 하죠. 이 기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은퇴 생활비를 충당하면 좋을까? 뭐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면 좋겠지만은 여유치 않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은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면 퇴직급여나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얼른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제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을 하고 네. 본인이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수령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조기 수령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기 수령 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은 연금 수령 연령보다가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래 지급받아야 할 나이보다가 최대 5년 동안 당겨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면 누구든지 연금 조기 수령을 원하겠죠. 근데 문제는 조기 수령을 할 때 감액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기 수령 시 1년당 6%씩 감액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5년을 조기 수령한다 그러면은 본인의 연금의 30%가 감액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61세에 그 매달 그 노령연금을 100만 원 수령한다 했을 때 5년을 당겨 수령한다 그러면은 30% 네. 70만 원만 수령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조기 수령은 장기적으로 손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똑같은 금액을 납부했는데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노령연금 수령 연기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그 수령을 연기를 하면 조기 수령하면은 1년에 6%씩 감액이 되지만은 만약에 연기를 하면은 1년에 7.2%씩 증액하여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그 연금 수령 연령에 도착한 후에 65세가 될 때까지 5년 동안 그 연기 수령을 한다 그러면은요, 1년당 7.5% 그러니까 5년 하면은 36%만큼 증액하여 국민연금을 사실은 종신도록 수령하는 것이거든요. 네. 조기 수령 연기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연금 수령을 미루지 말고 네. 빨리빨리 수령하는 것이 좋겠고, 그죠? 건강에 자신 있고 그 평균 수명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 것 같다 그러면은 수령 연기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65세 이전에 연금 그 수급 개시 연령이 되었으나 소득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수령 연기 제도는 아주 좋은 선택 방안입니다. 연 7.2%가 증액되니까 정기예금보다가 가성비가 훨씬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 아까 임의가입 제도는 어떤 건가요? 임의가입 제도는 이제 그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본인이 희망하면은
임의 가입 제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중위수 소득 기준으로 해서 9만 원까지 납부를 하면은요 가장 효율이 높거든요. 네. 9만 원까지 나입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여성들 경우에는 남성들 대비해서 그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그 연금으로 이제 노후 보장이 좀 덜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임의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네. 60세 이상이면은 그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부할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60세부터 65세까지는 본인이 희망하면은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이미 계속 가입하다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그 10년을 못 채워서 국민연금 수령을 못하는 분들도 10년을 채워서 그 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미 가입 기간을 10년을 넘었다 하더라도 납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급 금액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연금 수령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반환 일시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납부하는데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 이주 등으로 이제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겠죠. 네. 예. 이때는 가입 기간을 10년을 못 채우면은 그동안 내었던 보험료와 이자를 합해서 60세 일시금으로 돌려주거든요. 이것은 이제 반환 일시금으로 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불가피한 사유로 국민연금에 탈퇴하여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반환 일시금으로 반환하면은 가입 기간을 복원해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고 또 연금 수령 조건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청취자분들 중에 국민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팁이 또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국민연금 수령 시 압류 등에 대비해서 안심통장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안심통장이요. 예, 안심통장. 예,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기 때문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연금을 받고 있는 은행 계좌는 타인에 의해서 압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쟁에 의해서 국민연금 수급권이 압류가 되면은 황당하고 곤란하겠죠. 네. 예, 물론 이제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압류 취소 명령이나 뭐 법원의 절차에 의해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국가에서 최저생활비 18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이나 이런 문제 없이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안심통장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네. 예, 이 통장은 안심통장에 가입하면은 법원의 압류 명령이나 체납 처분으로부터 그 국민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또 국민연금 수령을 전용하는 계좌거든요. 예, 안심통장을 개설하고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수령하는 것만이 이제 연금 수급권을 안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안심통장까지 연금 수령 팁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가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2842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